안녕하세요. 민재쌤의 7분 부동산 상담입니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오늘 상담 사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수도권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번 5.10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정돈해드리면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과감하게 다주택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5.10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함과 동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부활시켜 줬고요. 두 번째,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애로를 주었던 최종 1주택 개념도 가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주택정은 시장의 기대보다 높고 깊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령 개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포일과 두 번째 시행일, 세 번째는 적용 대상일입니다. 이번 정책의 공포일은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을 말씀드리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고 5월 24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5월 말경 공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은 이미 5월 10일 날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일이 공포일보다 빠른 것이 예외적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금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중심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세율은 6%에서 4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의 2주택을 가지게 되면 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서 세율이 26%에서 65% 바뀌게 되고 3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세율이 36%에서 75%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세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세율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주택수가 몇 채이든 관계없이 세율은 6에서 45% 적용하고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과감히 인정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2%씩 최장 15년,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금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한 주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등기소에 소유권 접수한 서류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조치에 대한 세액 감면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큰 금액들이 감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양도채액이 5억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인 경우를 했을 때는 2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에서 산출한 세액이 2억 7,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해서 무려 51% 감액된 1억 3,360만 원 주들고 3주택인 경우는 59% 감액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양도 차익의 크기와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인 경우를 전제해서 봤을 때 중과인 경우는 세금이 5억 8,305만 원에서 56% 감액이 됩니다.
3주택의 경우는 62% 감액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양도 차익이 커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더 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과연 우리한테 어떤 걸 암시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팔 것이냐 아니면은 보유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할 때 좋은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면액보다 추가 상승액과 및 보유세까지 감안한 금액이 감면액보다 더 크다 그러면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수도권에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비 신도시 입주까지 염두에 대한 그런 장기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권했던 전략은 일단 주택수를 줄이고 과감하게 상급지로 갈아타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줄이고 고마 빌딩이나 상가를 취득해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시키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핵심 지역이거나 아니면 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저는 과감히 계속 보유도 검토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지인 주택은 언제나 희소성이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 상승이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는 증여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특히 증여 중에서 부담보 증여는 이 절세 방안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단지 양도 차익이 크거나 점가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 내에서 중과 조치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부담보증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9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 등에 따른 다주택자의 전략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